자, 에이펙에서 혐중시대가 경주에서 직결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요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행완이 양부남 의원 나오셨고. 예,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의 이지은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자, 이 행완이에서 이걸 짚으셨더라고요. 예. 뭐 이 우려되는 첩보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첩보보다도 예. 이제 그런 에이펙을 기여로 해서 그 전에도 혐중 시위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에이펙을 해서 그 부근에 부산 경주 부근에 이제 많은 집회 신고가 있어서 제가 네.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한가를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아, 경찰가 예, 그래서 28건이 지금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 경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찰청에서 이러한 혐중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네. 그 보고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심사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고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냥 그 부처 장관의 태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고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됐는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표현의 자유도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이거는 깽판 치는 거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되게 적극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양상을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보입니다. 맞아요. 윤어게인 옷 입고 있어요. 한쪽에는 윤어게인 들고 한쪽에는 뭐 X개 꺼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딴게 꺼져. 네, 맞아요. 그거 하고 차이나 아웃하고 뭐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가하고도 연결 미국에 맞습니다. 혐중. 혐중하고 미국의 혐중을 수입해가지고 네.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 세대입니다 이거. 다 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교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뭐 그 짱깨송이라고 해서 뭐 무슨 짱깨 꺼져 붓게 꺼져 막 이런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트럼프 영상까지 입혀가지고 트럼프가 거기에 맞춰서 춤추는 것처럼 해서 그런 거 막 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단순한 혐중 시로만 볼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 극우 세력을 좀 결집하는 맞습니다.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출발점이 윤석열이가 계엄할 때 주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우리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죠.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은 헌법 조항을 보면은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이제 법률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었어.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중 반미 이걸 해도 돼요. 네. 무슨 중국의 무슨 정책을 정책에 반대하거나 미국의 무슨 압박을 반대하거나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런 걸 네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고 중국 사람이기만 하면은 꺼지라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인종적인 인종차별입니다, 문제. 거의. 예. 어느 정도로 심각을 하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캄보디아에 최근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캄보디아 가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는 한국 가면 위험하다, 한국 가지 마라 이런 그래서 얘기가 대만 돌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지 않았어요라고 맞습니다. 하는 배지를 달고 배지를 달아요. 예, 네, 이 진짜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예, 예. 정말 이제 중국 내 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배지인데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버스 안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중국인 여성 둘이가 중국말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허리를 걷어차가지고 폭행을 한 사례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대만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해서 그 소주병으로 머리를 찍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니에요, 대만 사람이에요, 나 때리지 마세요라는 야, 뜻이에요. 아무런 그게. 근거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시내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 하고 있으면 중국 관광객 꺼지라고 무슨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커뮤니티 내에서는 한국에 가지 말고 한국 가더라도 중국말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거거든요.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일탈했고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될 우리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 입법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혐중 표현이 혐오 표현이 이렇게 집회 시위로만 표현된 게 아니죠. 연설
또 온라인상에 얼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은 당장 이제 에이펙을 놔두고 입법할 수 있는 시간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가 문제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입법을 인종적인 혹은 민족적인 차별 그렇죠. 그런 혐오 발언을 하면 그런 처벌하는. 혐오 발언 처벌하는 법 많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독일도 그 법이 있고요. 예. 반유태인 정세 때문에 그렇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있어요. 일본 있습니다. 일본도 있는데 일본이 이제 처벌 규정은 없는데 못하게 하는 예. 그 법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헤이트 스피치 금지라고. 헤이트 스피치 맞습니다. 19대하고 20대는 이 법안이 발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임기 만료가 돼서 폐기가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대체할 것은 집시법에 그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집회 금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막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주체자 준수 위반 상황 예를 들어서 단순한 혐오 표현한 게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변에 마찰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저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요. 입법까지는 이쪽에서 하고 네. 경찰이 현장에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 이거.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거. 알겠습니다. 표현에 남의 권리 침해하면 안 된다. 네네. 자, 경찰은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생겼죠, 이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정상이 오고 외국 정상이 그렇지. 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집회시법뿐만 아니라 이건 대통령 경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는 네네 거기서는 이제 뭐 출입 금지라든지 교통통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시위를 그게 하는 문제예요. 부산 뭐 이런 홍대 맞습니다. 그냥 일반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네.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벌써 관광객들 많은 곳에. 네, 명동 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그 경찰에다가 이거 집회 시위 좀 제한해 달라라는 그렇지. 요청서를 냈고 지금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국 대사관에서 경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대사관 앞에서 100m까지는 집회 시위 자체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 대사관이든 중 대사관이든 앞에서 경찰이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이걸 지금 막아 달라라고 경계 강화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근데 아까 그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에서는 혐오 발언이라든지 혐오 시위를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 입법이 직접적인 안 돼 규정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돼. 맞아. 예,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현행 집회 시위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의율하려고 하는 거죠. 네, 경찰에서 그건 잘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집시법 개정안도 우리 행안위 의원들이 일부 의원이 낸 게 있습니다. 집시법에 혐오 표현이 어떤 게 혐오 표현이고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는 집시법에 금지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혐오 표현이 이렇게까지 된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가 어떤 걸 혐오로 해야 할 것인가 근거, 판단 기준 이런 게 없었는데 의원님 연구 좀 해주셔야 되겠네. 제가 좀 연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관광객이다, 손님이다. 그 사람들 꺼지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죠.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꺼지라고 반겨야죠. 반겨야 되는 그러니까 대상인데. 지금은 관광객인데 네. 무작정 꺼지라고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욕을 하니까. 요거 제가 헌재 결정인가 보면은 이러한 혐오 표현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게 명백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 하나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 애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거는 배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조직적인 것이고 네.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뭐 5성 황제 찍고 네. 거기에 시진핑 얼굴 있는 걸 찍고 그런 게 현재는 처벌을 못 받도 이게 에이펙 때문에 애국 원수가 와서 체제하는 기관도 이러면 법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국 원수에다 모욕 이런 게 애국 원수 한국에 있을 경우에 그러면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이 다각적으로 법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입법을 이제 저희들이 해야죠. 혐오 관련 입법을. 예.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그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행정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집회 중에도 철저하게 차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혐오 발언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폭행 협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면 바로 해산 명령을 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좀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경주에서는 사실 큰 걱정 안 돼요. 맞습니다. 거기는 가포 네, 네, 그렇죠. 비상 중이고 그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찰이 다 거기 다 동원될 수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라 거기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계속 그럴까 봐 맞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끊어야 돼.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민사 소송을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튜버들이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 높이고 후원금 받으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형사보다는 민사 쪽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인사도 들고 해야 돼요.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가게들도 해야 되고 그 근처에. 그리고 형사인 경우에는 뭐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사에는 고의 또는 과실까지도 들어가거든요. 불법 행위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나도 말 좀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라든지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이런 거에 국제 협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르면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 차별적 발언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할 금지 의무가 있고 그런 형사 그러니까 범죄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입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동안은.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2009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인 학교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때려 부수고 했었는데 그때 일본에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제 협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헤이트 스피치 뭐 해소법, 맞아요. 금지법 이런 것들이 그 지자체에서요. 생겼습니다. 내놨어요. 지자체에서도 만들었고 네. 법률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 국제 협약을 근거로 가두 시위를 금지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철저하게 이 법을 만들어서 대처해야지 이게 점점점 커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10대하고 20대 초반들이 이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도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맞습니다. 놀이처럼 막 합니다. 놀이처럼 막 해요. 이 국민들이 그 시위대에 참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막연히 혐오 표현 그래 뭐 표현의 자유니까 이렇게 해서 좀 너그럽게 관용적인 입장에 있는 시민의 의식도 이번에 이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민들은 예. 그 여론조사 해봤거든요. 네.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내가 중국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하고 상관없이 관광객들한테 젊은이들이 막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해코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입법이 있어야지만이 그 혐오 표현 시위로 인해서 손해 본 사람들이 손해보상한데도 청구하는데도 양문남 의원님이 예. 그러면 총대를 메고 해주세요. 아예 청대를 면 우리 해가 있어서이니까요. 네. 예, 예. 그리고 혐오 표현 금지법 이런 것들이 생겨야지 도대체 혐오 표현이 뭔지 아직까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 정의를 잘 모르고 있어서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막 혐오 발언을 막 하고 막 있지 해요. 않습니까? 최고위원인데.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런 이제 얘기 하고 있고 우리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일반 형법이 규정이 되면 그런 행위가 이제 처벌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마음대로 이제 못 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막 하고 있고 지금 집회 시위에서만 한정돼서 혐오 표현 이제 집회 시위를 통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한 그런 언론에 있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개인의 의견 표현이라든지 현수막을 통한 것도 전부 다 맞습니다. 규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중국인 들어오니까 입법을 하실 건가 봅니다. 입법을 네, 해야죠. 네, 제가. 네. 그러니까 막 중국인 들어오니까 전염병 늘고 범죄자 는다. 이게 전형적인 혐오 맞아요.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에서 왜 우물에 조선인들이 독 타가지고 독풀었다. 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때는 대지진이라도 있었지. 맞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 사람들 때문에 병 퍼진다고 하고 병 퍼진다. 그러고 뭐 집단 아무 근거도 방관, 없거든요. 장기 적출 막 이런 얘기 지금 집회에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들어서 한국 사람 지금 잡아가서 장기 적출하고 있고 인신매매가 막 늘어나고 네. 있다고 다 허위 사실인데 이 인종차별 이거는 이제 혐오는 인종차별로 가고 제노사이드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혐오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게 인종, 종교, 지역, 국가에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그 가치를 내려뜨리는 모욕적인 그 언사를 말하는 건데 방금 말한 허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법으로 또 처벌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법률로도. 자, 그럼 입법을 양문환 의원님 그럼 언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가서 아직 즉각 국감이 실행. 안 끝나가지고 내일 종합 국감하고 한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법안 초안을 만드신 다음에 한 일주일쯤 후에 다시 모셔가지고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 말 나온 김에 어이 큰일 났네. 빨리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예,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지원 위원장도 변호사니까 같이 의논해가지고 잘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길 바라고 예, 예. 일주일 후에 그럼 다시 모실게요. 예. 예, 일주일에 안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